여러분이 받는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을 없애려고 치료를 했는데 암이 사라지기 전에 뭐가 먼저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목숨이 먼저 사라진다? 자, 오늘 암이 사라지기 전에 목숨이 먼저 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항암제가 잘 듣는다는 의미가 뭔지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암치료 대중요법의 3대 대중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 이렇게 세 가지로 캔서 트리트먼트 옵션에 보면 암 치료 방법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대표적인 게 서저리, 수술과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방사선과 그 다음에 키모테라피, 항암 처치가 주로고 최근에는 이제 호르몬 요법도 적용을 하고 본메로 트랜스플레이션, 그러니까 골수 이식 처치도 있고 그 다음에 타겟, 표적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 치료까지 다양한 이제 암 치료 옵션들이 있는데 대개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밖에도 면역 치료, 암 백신요법, 온열요법 등등등등.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절대 암을 뿌리 뽑지는 못한다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은 의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대요. 저도 하루에 5,000개가 있으니까 절대로 뿌리 뽑지 못하는데 70세 이상이 되면요 누구나 다 갑상샘에 암이 있어요.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의학을 공부하고 예방의학 전공자지만 사실 의학이 발달된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암 검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더 빨리 소멸시키는 분들도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었어요. 그죠? 자, 암은 완전하고 깨끗하게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는 매일 우리 몸에서 5,000개 이상 새로 생기고 누적되면서 증식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3부에서는 항암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실 거예요. 항암제는 맹독성 독극물, 항암제는 뭐라고요? 암을 저항하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항암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암세포 하나라는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1,000개라는 항암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1,000개라는 독극물을 없애느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암 치료보다 더 힘든 게 내 몸에 있는 그 독소를 치료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는 맹독성 독극물이기 때문에 암을 없애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다만 암이 사라지기 전에, 자,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다만 암이 사라지기 전에 목숨이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 실용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여러분이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해서 회복되시면 저야말로 와우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죠. 근데 왜 의학을, 정통적으로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제 한 번쯤은 눈을 좀 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의 양심을 걸고 얘기한대요. 뭐라고요? 항암제는 맹독성 독극물이기 때문에 암을 없애는데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 개의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1,000개의 정상세포를 파괴시켜서 암은 2부에서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 면역이 싹둑싹둑 신생혈관을 잘라야 되는데 면역을 더 초토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재발전이 돼서 암의 위치와 형태만 바뀔 뿐이지 유방 원발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폐로, 림프로, 뼈로 전이가 되면 뭐가 손해예요? 뭐가 이익이, 뭐가 손해인지 이제 계산이 조금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너무 안타까워요. 어쩔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항암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활습관과 해독만 해줘도 암세포 한 개의 독소만 없애주면 되는 거를 계속 치명적인 맹독성 독극물을 넣어서 5,000개, 10,000개의 맹독성 독극물을 없애느라 평생을 암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항암제와도 싸워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암이 사라지기 전에 뭐가 먼저 사라져요? 목숨이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의료 현장에서 항암제가 잘 듣네요. 어우, 항암제가 효과 있네요. 하시면서 오시면 암이 완전히 줄어들었는 줄 알고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마음에서 눈물이 나요. 야, 이 선생님이 또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일반적으로 항암제가 잘 듣는다는 것은 첫째, 치유, 두 번째, 연명효과, 세 번째, 증상 완화, 네 번째, 암 축소라는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항암제가 잘 듣는 것으로 인정받고 채택 승인되는 데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준이냐면 이거 보시면 무시무시해요. 먼저 엑스레이 사진 등 자료상으로 암의 사이즈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기간이 4주 이상 지속돼야 하고 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20% 이상이 그런 상태를 보여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100% 환자 가운데 20%만 4주 이상 암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80%가 아직 효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단 20%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나머지 80%의 환자가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듣는 약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과 제약회사는 이것을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는 환자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낫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낫는다 또는 암이 사라진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항암제가 효과 있다면 암이 낫는다 또는 암이 사라진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 해도 누구를 탓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양심을 걸고 말씀하시는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항암제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어요? 독극물. 2차 세계대전 때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겨자가스로 질식시켜서 전쟁에 사용됐던 그 독극물의 성분이 이 항암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독극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심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약은요, 제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게 모든 약은 독약이다예요. 그래서 항암제는 한 개의 암세포를 없애려고, 이 독소를 없애려고 1000개, 10,000개의 정상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암이 여기는 죽었는데 옆으로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더 큰 게. 유방은 절제해서 없애버렸는데 이 독극물이 더 심한 유방에 있는 한 개의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1000개, 10,000개의 독극물로 얘를 죽여놓으니까 림프로 가고 폐로 가요. 유방 옆에 폐하고 심장하고 여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 보면 다 폐로, 림프로 다 타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이 폐로, 림프로 전이 되는지 이제는 좀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독극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심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와 신체 모든 조직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2부에서 암세포의 싹을 싹둑 자르려면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면역의 중요한 기능을 70% 이상 많은 부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면역을 더 초토화시키니까 계속 암이 재발되고 전이되면서 암 피난민들이 돼서 이루 가면 살까 절로 가면 살까 전라도 오늘은 미국 오늘은 캐나다 오늘은 독일로 피난민들이 돼서 다니시는데 이제는 맥을 좀 제대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혈액암과 고환암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항암제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위암이나 폐암처럼 고형암들 딱딱한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요. 암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몇 달 정도 연명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기진맥진 상태가 일수예요. 일본은 훨씬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많이 얘기해요. 자, 이제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결국 항암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기간만 더 늘어날 뿐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요? 그럭저럭 연명한다고 해도 어떤 상태로 연명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쓸 때도 환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유방암 환자, 말기 터미널 상태일 때 그들의 예후, QOL,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많이 이 연구자들이 다루는데 똑같이 사는데 삶의 질이 어떤 상태로 연명하느냐. 더욱이 항암제는 맹독성 독극물,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걸 다 모르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말기가 됐네요 이러고 와서 저희한테 불평하고 우시면 참 제가 난감해요. 항암제를 쓰실 때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암제는 맹독성 독극물이라서 효과는 없어도 부작용은 반드시 있기 마련. 의사가 말하는 최선의 건강법입니다. 다시 말해 연명 효과는 요것도요 기억하셔야 돼요. Keep in mind 하시라고 제가 하시라는 거예요. 연명 효과는 없어도 생명을 단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 책에 여기 수없이 반복돼요. 여기 아까 스크리닝 책의 저자도 얘기하지만 연명 효과는 없다는 얘기는 뭔가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항암제가 있대요, 없대요? 없고 무엇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대요? 생명을 단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나카무라 진이치가 의사를 반성하시면서 의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머리가 시야가 좀 맑아지세요? 예. 자,